안녕하십니까. 당구중 3학년 학생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고, 또 이제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도덕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과 앞으로 동영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동영상은 이제 처음이라서 많이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좀 많이 어색하지만, 어쨌든 이 시국이 어쩔 수 없는 시국이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만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것도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만나고 거의 6개월 동안 만나지를 않았어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좀 아셨겠지만, 그래도 올해 이제 3학년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니면 뭐 평가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과 이제 동일하게 도덕은 이제 수행평가 100%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 100인데 그 중에 도덕노트가 이제 40%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물 30%, 과제 두 번째도 30% 해서 총 이제 100%겠죠. 네. 그래서 작년과 동일합니다. 별 차이는 없고, 대신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 해보셨겠지만 아직도 이제 도덕노트가 많이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노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노트는 이제 작년과 동일한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내용을 적고, 그리고 그 수업에서 들은 느낀 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도덕노트의 형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느낀 점 같은 경우에는 좀 성의 있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도 올해 조금 바뀐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도덕노트 쓰실 때 이제 판사한 내용을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제 작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 과제 작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느낀 점은 그래도 이제 2줄 정도는 2줄 이상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과제 1, 2도 모두 이제 도덕노트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과제를 내실 때 도덕노트를 내시면은, 과제 제출할 때 도덕노트를 내시면은 모든 수행평가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서 내용 모두 작성하고, 추가 과제 작성하고, 그리고 느낀 점 적고,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자세한 뭐 문의사항 아니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대면하게 됐을 때 이제 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수업도 여러분들이 도덕노트에 꼭 작성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시간 끝날 때쯤에 과제를 하나 내줄 건데, 간단하게 그거는 온라인 클래스에도 작성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도덕노트에도 꼭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가 지금 없는 사람도 노트를 꼭 구비하셔서 도덕노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덕노트와 이제 수행평가 관련한 설명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제 1과 과제 2에 관련된 사항은 이제 저희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제가 설명하진 못하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제가 첫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도덕 2, 작년에 배웠던 책을 이어서 공부하게 될 건데, 그 중에 6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인가에서 국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의미와 역할. 일단은 이번 시간에 이제 국가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럼 국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이제 구성된 아주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국가는 일단 개인이 아니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걸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력한 공동체예요. 이 강력한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강력하다는 이야기 스님이 하는 이유는 가입과 탈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어느 국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제 살기 어렵다, 아니면 대한민국 살기 싫다 라고 해서 쉽게 탈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다음 카페라든가 뭐 네이버 카페, 아니면 밴드 이런 것처럼 어느 때나 가입하고 어느 때나 탈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가입도 사실 여러분들이 원해서 가입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입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제 가입과 탈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고 했을 때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 누가 정했다기보다 국제법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나라에는 국민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국민이 있고, 그리고 그 국민이 있으면 국민이 살아야 될 영토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영토에서 국민들이 살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주권은 뭐냐면은, 주권이라는 거는 어떤 권리입니다. 주인된 권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는 모든 뭐 혜택이라든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권리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핸드폰이나 이제 물건들,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뺏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국가 안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어떤 걸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데, 그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의 형태에 있어서 이 주권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인데요. 크게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왕정, 귀족정, 민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왕정이라고 하면 왕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많은 걸 결정하는 사회인 거죠. 그런 국가인 거죠. 멀리 볼 필요 없이 우리나라 역사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우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시대에는 왕정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왕이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이 어떤 걸 결정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그래서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모습이 바뀌고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죠. 이 이유가 뭐냐면, 주인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주권이 왕이 혼자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런 구조가 거의 없죠. 그럼 귀족정은 뭐냐면, 이제 소수 몇몇이, 귀족이라고 부르는 소수 몇몇이 국가를 다스리는 형태입니다. 이런 사례는 이제 쉽게 찾아볼 수는 없는데, 지금은 역사로 봤을 때는 이제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민주정인데요. 민주정은 민주주의 정부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민주정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정은 뭐냐면 모든 국민이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나라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는지 관심을 갖고 결정할 수 있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인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민주정이다, 우리나라를 민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투표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4월 15일 날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뽑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나라의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사, 우리의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반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국가 통치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정의 형태를 띠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는 민주주의의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가 하는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가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국가의 역할은 일단 안전, 그리고 이제 복지, 그리고 이제 갈등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다기보다 선생님이 나름대로 정리를 한 부분이에요.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이제 국가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안전이에요. 사실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안전이에요. 나의 안전. 사람마다 힘이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르죠. 근데 그 능력이 제대로 꼽힐 수도 있고 제대로 꼽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제대로 꼽히려면은 일단 안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니면은 내가 제대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이 제대로 꼽힐 수 없겠죠. 근데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겁니다. 안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일단은 재해, 지금과 같은 이제 코로나19 전염병이 돌아서 모든 사람들이 뭐 어찌할지 못하고 아니면 뭐 심각하게 병이 걸려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거를 개인이 온전히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보호해주는 역할을 국가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지거나 했을 때 그거를 복구해주고 피해를 보상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이 나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전쟁인데 이렇게 큰 규모의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건 국가인 거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이게 치안이 있습니다. 치안은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걸 치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치안은 경찰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안 조직이죠. 경찰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우리가 남한테 이제 피해 받았을 때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 치안이 국가가 가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솔직히 밤에 편의점을 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든가 했을 때도 항상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안전을 책임지는 게 치안인데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복지가 있는데 복지는 이제 국민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행복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럼 이 잘 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내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 꿈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갑작스러운 재난에 빠졌을 때 누가 나를 구해주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국가입니다. 국민들이 최대한 그 국가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나라 아니면 살기 싫은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복지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걸 할 때 나를 얼만큼 도와주느냐 아니면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얼만큼 도와줄 수 있느냐 내가 피치 못한 사정이 생겼을 때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국가의 역할인 거죠.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관리는 이제 우리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죠. 우리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실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감정이 화죠. 화가 납니다. 화가 나다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고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제 치닫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 폭력의 모든 걸 해결해주지 못해요. 그럼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중재자가 있어야겠죠. 중재자가. 그 중재를 해주는 역할이 바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뭐 법원에 소송을 건다든가 아니면은 법원에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런 게 이제 국가에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국가 역할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개인이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수행하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럼 이 국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기원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국가의 기원은 국가의 기원은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